안녕하세요. 임조아입니다. 오늘 2022 트렌드 업종 마스터,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가장 궁금하실 행사들 몇 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MWC 2022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4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전에 또 저희가 부산에서 진행하는 드론쇼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계돼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AI, 드론, 여러 가지들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로봇도 관련 주들도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고요. CES와 함께 세계 3대 ICT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가 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CES에 참가하지 않는 중국 기업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구글도 있고, LG U+도 있고, 등등등 KT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부터 중국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CES 때 말씀드렸지만 CES 때 참가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CES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행사 참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스닥이랑 S&P가 연중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기업들이 한 해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은 반등을 할 텐데요. 다음 보시는 퍼센테이지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빠져 있는 대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시스코, AT&T, TSMC, 인텔, AMD, 퀄컴, 버라이즌의 주식 손실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 이상 빠져 있거나 12%, 14%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3%권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재료가 좀 좋은 기사가 나와도 임팩트가 좀 없다 보니까 다소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MWC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도 있고, 의료도 있고, 제조도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의료, 핀테크, 자동차 부분까지는 CES랑 좀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관련된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화려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MWC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 분야입니다. 5G, AI, 클라우드, 핀테크, 스마트시티, 드론, 헬스케어가 있는데, 올해 주목받는 거는 드론, 그리고 AI, 그리고 5G, 이렇게 3가지가 주목받게 됩니다. 산업 파트에서는 핀테크, 자동차, 제조, 5G, 헬스케어 중에서도 제조 로봇으로 인한 비즈니스 사례들이 부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글로벌 기업인데, 자동차 기업인데, MWC를 구경하다가, 저 제조봇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 사용되는 어떤 내용을 보고, 얘기를 듣고, 만나고, 미팅을 정하고, 돈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 행사에서 어떤 그런 미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목받는 거는 자동으로 생산하는 기계들이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핀테크 중요합니다. 지금 신생 기업이라든가 투자자 기업들이 여기 관련돼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구경하면서 팜플렛이나 브로셔, 그리고 홈페이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건데요. 아주 큰 박람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 부분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CES 때도 의료 분야가 올해 처음으로 등장을 했지만, MWC에서는 의료 분야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장비 부분도 좀 주목을 받게 되는데, 뒷부분에 KT나 LG U+가 준비한 제품들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810억 달러까지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이제 얘기가 주목이 되게 되는데요. 5G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커넥티드카 시장이 IoT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IoT와 관련된 그런 제품이나 기업들을 MWC 행사에서 가장 많이, CES 때보다도 훨씬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5G 기반 VTX 주목하셔야 될 건데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충돌할 수도 있고, 피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가까이 주행할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과 소통을 하는 기술들을
요 V2X라고 부르는데요. 전방에 교통에 있는 상황, 뭐 차가 오는지 가는지, 뭐 비켜야 되는지 그런 상황과 차량 간 접근, 가까이 와서 달리는 건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달리는 건지 앞, 뒤 부분들 알려주는 솔루션 V2V 통신, 그리고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 그리고 i통신, 그 다음에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V2P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세 개를 합친 거를 V2X라고 합니다. V2V, 그 다음에 V2I, 그 다음에 V2P, 이렇게 세 가지가 V2X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단은 다 돼야지 이제 5G 기반으로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꼭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이 망요금제인데, GSGM 세계 220여 국에 걸쳐 통신사업자 750곳을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망투자 비용 분담 요구가 MWC 안건으로 공식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모인 김에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성명문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각국의 사정을 좀 듣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망을 사용하고 있는 망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중간 사이에서 요금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향후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통신 부분들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정해주는 게 좋을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KT, 보다폰 각국 통신 기업이 모여서 만든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이건데요. GSMA 이건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의 망 이용 대가를 좀 지급을 해줘라 라는 요구가 오늘 이번에 MWC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통신사가 함께 망 사용료에 관련해서 단체로 발언을 내놓는 첫 번째 사례가 MWC 2022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요금을 내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넷플릭스, 유튜브 관련해서 OTT 사이트의 주가는 조금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건이 돈을 어떻게 받을까가 주제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아예 안 받는다라는 결론은 내진 않겠죠, 당연히. 뭐 얼마를 받을 거냐,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떤 양으로 받을 거냐, 언제부터 받을 거냐, 어느 포인트로 받을 거냐를 얘기를 하게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당연히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은 그런 MWC 행사를 참여해줘야 될 텐데, 좀 저도 행사 내용이 많이 궁금해집니다. 5일 들어서 프랑스 통신연맹이 프랑스 대선 후보자들에게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 또 돈 내라, 부과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문을 보냈어요. 돈 내라고 보냈는데, 작년 말에 도이치텔레콤이랑 보다폼이 참여하는 유럽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연합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는데 성명서는 정말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이 공동 성명서에 영향을 줬다, 사례가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 6월 서울중앙지법이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SK 브로드밴드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돈을 내야 된다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가지고 유럽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MWC에서 모이게 되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들은 이번에 반드시 공청회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이슈로 하여금 OTT 사이트들은 조금 대응을, 향후 비용의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 주가도 그렇게 막 완전히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MWC 2022 오프라인 개최가 2019년 이후 3년 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제가 연결성의 촉발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3총사가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럼 KT, LG U+가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50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에 AI 메타버스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메인이 되고요. KT는 AI와 로봇존을 보여주고 있는데 AI 방역 로봇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KT가 지금 뭐 주목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KT는 로봇이 메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LG U+는 5G 수출을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하고 있는데 XR 콘텐츠 시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5G하고 XR 그다음에 KT는 로봇, SK텔레콤은 AI를 기반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핫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주들 수급이 진짜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로봇주도 그렇고 AI 관련주도 그렇고 한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충분한 수급이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 사장이 이번에 MWC에서 SKT 2.0 시대라는 비전을 알리고 글로벌 빅플레이어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통신, 디바이스, 미래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업체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이 이번에 MWC에서 250번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했는데 잘 보시면은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AI 반도체 사피온도 가져나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미래 모빌리티 핵심 UAM 요 부분들이 가장 SK텔레콤의 주가와 향후 향방 그리고 이슈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연관이 될 텐데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AUM 도시권역에서 30에서 50km의 거리로 짧은 거리로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도로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다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날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소형 수직 이착륙기,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붕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로 떠서 출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소형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그것이 하늘을 날아서 이동하는 건데요. 드론의 어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요거 관련주들이 한번 슈팅이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수급이 죽은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재슈팅이 나오고 있는 매집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재료인 이유는 24일도 행사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MWC 행사에서 그걸 얘기하는 SK텔레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통체가 확실히 뛰어넘는 시스템이고 실용화 전 단계 상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AUM, 우리말로는 도심 항공교통 혹은 도심형 항공교통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앞서는 회사가 바로 우버인데요. 우버는 2023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한 17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합니다. 그랜드 챌린지는 상용화에 염두를 둔 신기술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해보겠다는 대규모 실증 사업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거 들으시고요. 바로 뒤에 현대자동차가 공개한다는 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스토리인지 좀 더 이해되실 것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의 상용화 전 단계에서 안전성도 검증해줘야 되고요.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개념 그리고 기술 기준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먼저 기술의 기준 그리고 어떤 룰 그리고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부분들을 먼저 해서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규모를 크게 하진 못해도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건 원래 잘하기 때문에 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진행했었고요. 그랜드하이트 서울에서 전 세계 180여 개 UAM 유관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에 온라인, 오프라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나가기 훨씬 전이죠. 국내 주요 참여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53개의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상장사, 비상장사 다 합쳐서 정부 기관과 함께 참여가 됐는데요.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날아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위성을 통신을 하고 어디서 이착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룰을 좀 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조비 에이비에이션 되게 유명하잖아요. 테슬라랑 이런 데서 일했던 기술자를 다 데려가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저번 시간 한 3-4시간 전주 한 4-5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독일 볼로콥터, 그리고 중국의 이항이라는 곳, 그리고 프랑스의 탈레스, 그리고 스카이포트를 포함해서 해외 기업 29개까지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열렸다고 말하기도 대단할 정도로 사실은 크게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 지원 기관으로는 국토부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까지 총 42개 기관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주로 가고 싶어하고 방산산업을 하고 있는 그 나사에도 이 행사, 17회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비도심에서 진행을 하는데, 도심이 아닌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에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흥에서 하는데 전남고흥 맞죠? 네. 현재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는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그림 같이 보실게요. 정부는 도심 지역에서 진행하는 2단계, 그러니까 준도심과 도심, 이걸 2단계라고 하는데 연구, 개발, 통합 실증 추진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 선정에도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다리면 되냐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드론 같이 생긴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하는 회사가 선정되면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충분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 성과가 어떻게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2024년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2022년이고 24년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개발, 통합 실증은 지금 기획 단계에 있고요. 기획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모든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정부기관까지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진행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무조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한 스타트업 어반 에어포트라고 있습니다. 4월에 돌아오는 4월입니다. 4월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요. 생긴 거를 보면은 어벤져스 영화에서 다 같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둥그런 원에 이렇게 우주선 같이 생긴 데서 여기 여러 명이 손잡고 서가지고 야! 했더니 시간 여행한 것처럼 딱 생긴 그 포처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뒷부분 사진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UAM 법인 슈퍼널이라는 데서 투자한 UAP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버티포트인 에어원이라고 부르는 건설을 4월까지 다 끝내고요. 같은 달 4월 25일에 완공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정도 오미크론 때문에 늦어진 거래요. 지금쯤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게 한 두 달 정도 미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서부 미들랜드에 있는 행정 중심지인 코번트리시에다가 버티포트를 구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 동그란 원에 차량이 여기 택시가 이렇게 쓰고요.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그걸 타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절차인데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여기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버티포트입니다. 도심형 버티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에어원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이착륙장이긴 한데 모듈식으로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바로 놓기만 하는 형태인데요. 아주 빠른 시간에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철 프레임을 지표문에 고정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철심을 박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빌딩, 옥상, 해양 구조물 위에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강 한가운데도 그냥 물에 띄워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UAP 회사랑 현대차 그룹이 협력해서 한국, 프랑스, 독일, 유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주요 65개 도시에 에어원 건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현대건설이 버티포트 건설을 맡아서 현대차 UAM 사업부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강의에 떠 있는 버티포트인데 요트를 대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 드론을 타서 날아가는 거예요. 어쩐지 최근에 나왔던 이렇게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드론 형태로 된 비행기가 나오자마자 출시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게 그럴만도 했던 게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이 버티포트에 섰다가 출발하기가 좋은 이 규격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팔렸던 것 같아요. 9천만 원, 8천만 원대는 나오자마자 완판이 됐었는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UAM 서비스 상용화 시점은 2028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2022년이니까요. 3, 4, 5, 6, 7, 8이면 거의 1, 2, 3, 4, 5, 6, 5년, 6년 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상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상용화라는 게 2017년에 하기로 해놓고 사실상 2014년에 중국에서 먼저 전기차 택시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의 계획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이 설치되느냐랑 얼마나 많이 룰을 빨리 정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2040년 기준으로요. 1,700조 원의 매출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고요. 지상의 자동차로 길 막혀서 아침에 출근길 힘드실 일 없게 있을 사람들은 이걸 타고 가는,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오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반 에어포트 도심 항공 모빌리티 버티포트 중에서도 물 위에 떠있는 버전입니다. 신기하죠? 관련주들을 한번 쭉 봤어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베셀, 기산텔레콤, 퍼스텍, 제이시안시스템, 한빛소프트, 휴니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우부품, 메커스, PC디렉트, 네온테크, 서현이화가 있었는데 수급상으로는 베셀하고 기산텔레콤이 단타로 트레이딩하기에는 뭐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 투자라던가 대형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주식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체 선정이 안 됐어요. 업체 선정이 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자꾸 선 보여주고 특허를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더 가져가실지 아니면 사고 팔고 반복하실 주식일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MWC 행사에서 KT의 포지션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전까지는 SKT가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메인일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정리를 해보자면 17일날 정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서 회의를 한번 해봤다. 그리고 28일부터 시작하는 MWC 행사에서 SK텔레콤은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KT로 넘어가는데요. KT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이 그걸로 추정됩니다. MWC 행사에서 KT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협력사를 찾을 예정이래요. 같이 파트너를 골라볼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세계 이동통신협회 아까 말씀드렸던 망요금제 내라. 네, 망요금제 얘기했던 세계 이동통신협회 이사의 멤버가 이 KT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열리는 GS MA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망 이용 대가 지급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예정인데 뭐 돈 받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KT가 이번에 부스 주제들을 몇 개를 전했는데 디지털 혁신의 엔진 뭐 이런 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AI, 로봇, 그 다음에 KT그룹 파트너존으로 3개를 했는데 결국은 로봇이 물건도 그렇고 메인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부스 치안인데 뭐 위에서 로봇가 내려와가지고 보여주고 여기 방역봇 있고 휠체어봇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AI존에서는 6가지 기술과 서비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 뭐 메인이 AI 방역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공기청정기만큼 필요해지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AI존에서 뭘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의 흐름을 분석해 최적의 신호를 도출한 트래픽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운전 못하시는 우리 여사님들 운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정보를 주는 AI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반으로 폐쇄 회로 TV 영상을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5세대 5G 이동통신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1970년대랑 80년대는 골목길에 참 범죄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물론 죽이려고 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범죄지만 CCTV가 많이 생긴 이후로는 범죄자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난 정말 저를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상황실에서 직접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걸린 상황에서도 관제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 말고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에도 기계가 분석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술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반입니다. 그래서 폐쇄로 TV를 분석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5세대 5G 이동통신 플랫폼을 가지고 뭐 범죄 예방, 방역, 뭐 기타 등등 모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KT의 AI존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춤 동작을 AI로 비교 분석하는 리얼 댄스가 있는데 누가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AI로 5G 기지국, 그리고 국사 감시하는 닥터와이즈라는 6개 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로봇존에서는 이번에 MWC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AI 방역복 관련 기술 시연을 한다는데, 그래요. 필요한 시점이죠. 네. 뭐 어떤 임팩트를 보여줄진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 봇이 센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센서, 카메라 중요하니까 뭐 관련주도 뭐 센서 앤 카메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뭐 LG나 뭐 삼성 납품했던 향으로 들어갔던 부품이 들어간 건지 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데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는 에브리버, 로보티즈, 퍼스텍, 로보로보, 아지넥스텍, 현대모백스, 뭐 로보스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 가정 서비스, 전문 서비스 봇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렸으니까 수급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LG U 플러스의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LG U 플러스가 이번에 MWC에서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이어들을 위한 회의 장소와 XR 콘텐츠 등 5G 시연존을 운영하는데 그냥 뭐 비주얼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황현희 사장 창단단을 보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5G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오픈 랜선, 우리 랜선 할 때 그 랜인데요. 그 랜선을 여는 거죠. 그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바꾸는 전략인데 이거는 잘 보시면 제가 문장에서 좀 이해를 할게 5G 네트워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여기 기지국, 여기 기지국, 여기 기지국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인프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자체를 데이터 서버를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서버 저장하는 건 누가 돈을 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LG U 플러스는 물건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그 대체 투자라고 주식, 파생, 선물,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산 걸로 부동산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큰 건물들 있죠. 막 강남 한복판에 큰 건물, 종로 한복판에 있는 건물들을 사실 주인이 뭐 싱가포르 정부일 수도 있고요. 또 연기금일 수도 있고 공제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이 합쳐진 거를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체 자산인 거죠. 대체할 주식 외 자산인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대체 자산이 호텔, 오피스, 쇼핑타운에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이걸 매각했을 때 부동산 수익을 나누는 걸로 투자 자산이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가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체 투자,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를 만약에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4년이 만기거나 7년이 만기예요. 예를 들어 4년에서 7년 정도 월세 받아먹고 있다가 4년이나 7년 뒤에 만기가 되면 건물을 팔면서 200억, 300억씩 낳는 걸로 선순위 투자자부터 나눠 갖는 게 대체 투자 상품인데 대체 투자 상품들이 클라우드로 바뀌는 분위기를 탔어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왜냐하면 호텔, 오피스, 쇼핑타운이 메인 분야인데 쇼핑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오피스는 재택이 되게 됐고 호텔은 뭐 물론 뭐 한국은 되게 성수기였지만은 뭐 장사가 잘 됐지만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별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려면 클라우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대단지로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다 때려놓고 여기서 너의 정보를 내가 보관을 해줄게. 대신 요금을 내라. 매월 얼마씩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들고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계속 돈을 내고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LG U 플러스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5G 네트워크를 기가 막히게 해줄게. 그 인프라 위에 클라우드로 다 바꿔주면 너네 우리한테 투자만 하면 우리가 세팅 깔아줄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인테리어 업체면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밝은 집도 좋게 바꿔드립니다. 같은 멘트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사업협력 기회를 발굴할 예정인데
메인 사장단하고 글로벌 임원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행사장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막 형성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미팅 같은 느낌으로 LG U+는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LG U+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MWC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를 제가 좀 알아본 바 국내 최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에이스랩이랑 회사랑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는 기술은 아까 말한 그 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 차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상 여부를 빅데이터와 AI로 판단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고장난 자율주행 차량을 긴급 회수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이제 레카차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 무인 주행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5G 통신선을 대가지고 내가 인프라를 만들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테니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이쪽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역시 자율주행은 LG U+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MWC 행사에서요.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프리미엄 노트북 갤럭시북 북 프로 2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갤럭시북 2는 프로가 13.3인치 되게 조그만 거, 그 다음에 15.6인치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S펜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5, 6년 전인가요? 저 맥북 에어 나왔을 때 진짜 가서 달려가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때의 느낌이 살짝 나는 모양? 얇고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펜이 달려있는 거고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호그 AMD 젠4 기반 라이젠 6000 시리즈 등 최신 중앙처리장치 CPU를 탑재해서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합니다. 노트북 PC 신작 점유율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과 가전과의 연결성을 주력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가전하고 연결된 북프로 PC랑 연결하고 뭐 다른 장비랑도 다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 예정인데요. 이 태블릿은 노트북의 세컨드 스크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주아가 이렇게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태블릿 PC를 이렇게 옆으로 세워가지고 화면을 길게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에서 하던 작업을 태블릿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힘겹게 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다가 화면을 일로 옆으로 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노트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니면 그린 거를 PC로 옮기던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시장 점유율 20%라고 하는데 태블릿 판매량 점유율이 19%고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세계 판매량에서 좀 5위권 바뀌고, 만약에 이 전략이 통한다 그러면 태블릿과 노트북 점유율을 스마트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르노버나 레노버나 델 같은 데가 워낙 가격을 싸게 조립을 해도 성능이 좋은 편이라서 정말 LG 노트북처럼 무지무지 가볍게 나오는데 큰 사이즈로 나오는 거 아니고서야 점유율을 많이 올리기에는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노트북의 세컨드로 쓸 수 있다라는 것 하여금으로 좀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생태계의 다른 업체와 협업이 필수인데 뭐 인텔, 퀄컴 부품으로 손 잡아야지 잘 될 것 같아요. 더 가볍고 더 튼튼하게 나와야 되는데 튼튼하고 무겁잖아요. 진짜 손목이 너무 아파요. 삼성전자 노트북 들고 다닐 때 너무 힘들고요. 이번에 MWC에 나온 회사 중에 피스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전기차 회사고요. 이달 말 월드모바일 콘그레스 여기서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 피스커 오션이라고 나오는데 검색창에 피스커 오션 MWC라고 치면 사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휠 보면 언뜻 기아? 옆에 언뜻 기아? 앞에 언뜻 레인지로버, 여기 살짝 포르쉐, 여기 살짝 아우디, 여기 살짝 레인지로버 느낌이 나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를 시작해서 연간 6만 대 판매를 올리겠다고 이제 뭐 짜잔 하고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상장돼 있진 않지만 센서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5G 칩셋 선도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인데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어요. 밀리미터 웨이브 스몰셀용 초소형 전송 선로,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 및 커넥터, 인빌딩용 안테나, 측정용 안테나 같은 게 다양한 제품들을 MWC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MWC에서 승부를 보러 나가는 중소기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G 칩셋 고객사에게 공급되는 밀리미터 웨이브 스몰셀용 초소형 전송선로는 무선 신호를 처리하는 무선 주파수 RF 모듈하고 무선 기능을 관리하는 베이스밴드 모듈을 연결하는 극세동축 케이블 조립체를 2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도대체 미국에서 5G를 되게 확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은 왜 아직도 수주를 못 받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었네요. 수주를 따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 센서뷰라는 회사는 케이블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체 소재 가공 기술과 그다음에 전자파 간섭을 차폐를 극대화한 자체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디바이스들의 무선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용 안테나와 투명한 폼팩터를 가진 인빌딩용 투명 안테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인빌딩용 안테나가 제가 이번에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는데 인빌딩용 안테나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게, 통신이 잘 안 되면 제 인생은 끝이겠죠? 근데 다들 회색 같기도 하고 약간 누렁색 같기도 한 누렁누렁한 색깔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안테나가 막 엄청 달려있는 거를 건물 안에, 저희 집에, 밖에 달았었는데 그걸 투명한 색으로 만든다 그러면 예쁘긴 하겠네요. 그리고 5G를 지원한 다양한 안테나 솔루션들을 전시한다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뭐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금이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 기업 넥스트도 MWC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로부터 복제된 새로운 가상 세계 틀웬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 로드맵을 이번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틀웬이란 보르헤스 소설에서 일련의 비밀 결사를 설립한 과학자, 엔지니어, 학자들이 만든 가상 세계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지은 가상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가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긴 지금 제 방인데 제 폰을 들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NFT를 통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모든 과정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그 블록체인화되는 그런 가상세계, 그 증강현실의 어떤 확장판을 보여준다고 한데요. 3차원 공간 복원 기술을 통해서 현실 공간의 촬영 이미지 기반으로 트랙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결국은 하기 쉽다 그러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향후 지금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하고 있는 코딩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코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뒤돌아가야 될 텐데. 어쨌든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틀렌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변화가 틀렌에 반영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여한 가상 공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거기에 계속 살이 붙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내가 500원 주고 땅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내 옆에 땅을 사서 참여해가지고 내 땅에서만 꾸며놓은 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들이고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코딩까지 다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상세계인 트윈은 VPS 기술을 통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증강현실로 서비스가 서로 연결됩니다. 가상세계는 가짜의 세계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느낌이고요. 증강현실이 되는 부분은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 살 때 핸드폰 이렇게 되면은 내 가구가 여기에 딱 맞을까 이렇게 사이즈를 자동으로 재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개의 세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에요. 대단하네요. 진짜 이거 한번 구경하고 싶네요. 중국의 리얼미인데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15분 만에 완충되는 휴대폰인 건데요. 그것도 4,500 미터 섹도 배터리를 15분에 완충이니까 그냥 솔직히 배터리의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무서운 중국의 리얼미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CES에서 나올 거였는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못 나오게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MWC에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고속 충전 기술을 28일에 MWC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게임폼 레드매직 7 프로라고 해가지고 17일 엊그저께 17일에 135W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 행사에 나오는 거는 150W 고속 충전 기술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배터리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행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쇼 코리아 행사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MWC 행사가 2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로부터 앞으로 24일에 드론쇼 코리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MWC 행사의 메인은 3대 통신회사가 우리가 메인이고 그중에 SK텔레콤이 수직 이착륙하는 드론 얘기를 했고요. 앞서 17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부처와 기관, 나사까지 모여가지고 그 수직 이착륙하는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룰이나 기술 공유를 하자라고 모였었는데 그로부터 28일 날 MWC 나오기 전 사이에 드론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가 주최하고 백스코와 한국무인기 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0개 업체랑 530개 부스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드론도 메인이지만 로봇이라던가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관련주는 네온테크, 베셀, 기산텔레콤, JCR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는 차트를 보고 몇 개는 차트를 안 보고 나와가지고 요거는 향후 이 방송이 나간 이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MWC 행사에 앞서 조금 더 이 행사가 예열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주목받고 또 MWC 행사에서 한 번 더 주목받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섹터에 좋은 흐름을 주지 않을까? 요즘 시장이 거의 웬만해서 모든 섹터가 다 안 좋은데 조금 주목을 받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MWC 행사는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는 접는 폰, 접히는 디스플레이, OLED, QLED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 전기차 관련된 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차량은 생각보다는 아직 드러나 있는 어떤 행사의 어떤 자료들이 없고 또 의외로 리포트에서는 별로 MWC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가 조금 좀 힘들었는데 일단은 행사가 열리고 난 후 방향성을 보고 저희가 또 향후 어떻게 테마가 올해 유행하게 될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부디 24일부터 MWC 행사 끝나는 3월 초순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보를 파악하셔서 트레이딩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로봇주, AI, 클라우드,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조였습니다.